안녕하십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세상을 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페이크 뉴스다. 특히 과거에 이제 우리가 믿어왔던 사람들, 좀 이제 어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아카데믹한 크레덴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버먼트, 국가 지도자들, 혹은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들, 전문가 집단들, 이들이 하는 말을 일단은 믿고 이제 신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땅이 이제 흔들리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과는 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그 의심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이제 의혹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이 맞다. 즉, 저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한 거다. 이런 정보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로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러슨 지역에 반격이 있었는데, 주요 언론들이 쏟아내는, 좀 이제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들이 쏟아내는 것은 대부분은 사실과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격과 관련된 문제는 좀 비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제 전투나 이런 거 관련돼서 구체적인 것은 이 방송에 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방송을 만들어서 내일 럼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장면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월 20 며칠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평화협정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터키 주재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제 평화협정을 했죠. 터키와 이스라엘이 지켜보면서 이제 젤렌스키 측, 그리고 이 러시아 측이 와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나 러시아 측이 아주 이제 건설적인 안들을 들고 왔기 때문에 협상이 거의 타결되었다. 그 분위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졌습니다. 젤렌스키가 갑자기 박차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아갔죠. 젤렌스키 대표단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다 부정하시죠. 푸틴 나쁜 놈이니까 푸틴이 나쁜 놈이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파토가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미국의 일종의 이제 리버럴 헤게모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리버럴 헤게모니를 이제 미국이 새로운 1990년 이후에 휘두르는 가장 큰 어떤 이념적인 툴로 보시면 됩니다. 무기이자 그리고 도구이자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리버럴 헤게모니가 대실패에 직면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이제 이 국제관계를 연구하시는 스티븐 월트 교수의 말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란드가 이제 어제죠. 이 독일의 1조 3천억 유로, 하나로는 얼마입니까? 거의 한 1,600조 정도 됩니까? 1,700조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의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1958년에 이제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부분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전쟁 배상금이라고 해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폴란드는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물론 폴란드는 하나의 이제 떡밥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거 독일의 영토지만 이제 지금은 폴란드 영토가 된 이제 그 지역이 있습니다. 베스트 팔렌인가요? 그쪽에 이제 일부 지역을 독일에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300조의 가치가 없죠. 이 폴란드가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했을까? 자,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여러분들 폴란드와 한국 정부 사이에 무기 계약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뽕 채널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한국인들만큼 쏘겨먹기 쉬운 국민이 없다는 말이 이제 90년대에 돌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 이제 처음으로 진출할 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80년대까지는 이제 수출 위주로 갔지만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지사도 설립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갔죠. 물론 이제 과거에도 지사는 있었지만 정부의 이제 제약과 감시를 받았습니다. 실제 해외 종합 상사에 가면은 당시 이제 블랙 에이전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기부에서 파견한 사람인데 공식적으로는 무관으로 이제 대사관에서 근무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 민간 종합 상사에 뭐 삼성이라든가 대우종합 상사님, 그때는 이제 주대우죠. 이런데 직원으로 파견 가서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이 블랙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정부의 어떤 감시망이 있었는데 90년대부터는 이제 다시 뭐 중국과도 수교하고 러시아와도 수교하고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공산국 국가도 가고요. 이때 한국은 처음 진출했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야죠. 그리고 IMF 때 결국 미국의 알토란 같은 국부, 엄청난 이제 이 한국의 알토란 같은 자산들을 많이 이제 빼앗겼습니다. 이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이제 금융 선진화를 하기 위한, 세계화를 위한 뭐 입장료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자의를 했습니다. 뭐 실제 어느 정도 뭐 사실에 부합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억울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와 수십조의 무기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국뽕들이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파닥거렸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현재 경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 제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재정 전체가 상당히 이제 위태로워진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유로존이 아닙니다. 뭐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부자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스스로, 물론 이제 EU 국가 그리고 나토의 소속이긴 하지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이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폴란드 경제가 건실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유럽 재정위의 여파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 이렇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폴란드는 독자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나라로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데미지를 받는 거죠. 국가 재정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 내에 있는 무기고를 탈탈 털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다 줬습니다. 물론 공짜로 준 건 아닙니다. 서방에서 또 그것에 부합하는 이제 돈도 받고 또 대체 무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이제 폴란드는 지금 무기고가 사실 텅텅 비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게 최신 무기를 채워 넣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죠. 미국과 영국에게는요. 많은 이제 난민도 받아들였고 또 이제 서유럽에 뭐 금전적인 지원도 받았지만 폴란드 역시 어느 정도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도 그렇고 가스 공급도 이제 지금 현재는 차단된 상태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폴란드의 많은 용병도 이제 폴란드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열심히 싸우고 미국과 영국 너희들의 아젠다에 부합하기 때문에 내놔라 이렇게 이제 폴란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뭐 미국조차 포탄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고 미국 역시 계속 이제 돈을 보내고 있지만은 미국 역시 이제 포탄 재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벅찬 상황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이마스가 미국에 40몇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16문이 이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에 간 겁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로켓이죠. 이제 하이마스용 로켓도 뭐 한 1000발 가고 300발 가고 1300발이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유량이 한 2000발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엄청난 양이 간 겁니다. 그리고 포탄도 줬는데 미국에서 현재 포탄 생산이 1년에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우크라이나가 2주 동안 쓰는 양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포탄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일 역시 뭐 대량으로 이렇게 탱크를 찍어내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덥석 이제 한국이랑 무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내용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서방이 지원금으로 이것을 이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서방이 폴란드에 군사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폴란드는 글자 그대로 이제 뭐 거의 들어놓고 배째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무기 공급도 회피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이제 폴란드는 노골적으로 이제 1조 3천억 유로를 전쟁 배상금으로 달라 이렇게 독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원수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뭐 마다할 게 없죠. 여기에 막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힘이 붙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이제 독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나 이 서유럽 국가들이 폴란드에 어떤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면 자국 무기를 하게 됩니다. 뭐 자국에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독일제 전차를 주게 되고 그게 독일의 이제 산업에 이제 돕는 효과가 있죠. 폴란드가 한국을 끌어들인 이유는 한국의 군수 산업을 이렇게 이제 폴란드에 접목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폴란드 역시
이제 군사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싶은데, 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제 그걸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끌어들인 것 같은데, 한국이 자칫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 장난감으로 이렇게 희롱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10%, 4조 5천억치 뭐 그 정도는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작 서유럽이 진짜 이제 폴란드에 대량의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은 미국산 무기, 이제 독일은 독일산 무기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좀 국뽕의 망상에서 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 내에서 뭐 계약이 체결된 와와 하지 말고, 지금 이집트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은 또 러시아도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보를 보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버드의 이제 케네디 스쿨의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스티븐 월트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파로브 저들입니다. 이제 미국의 어떤 네오콘과 조금 연관이 된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조차 미국의 어떤 리버럴 헤게모니가 실패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지난 30년 동안에 외교 정책이 실패를 했는데, 이 책 제목이 Good Intention, 좋은 의도가 뭐 일종의 이제 지옥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변명을 썼습니다. 저는 이것을 변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좋은 인텐션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티븐 월트 교수는 이제 책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일종의 이제 리버럴 헤게모니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헤지모니죠. 이 리버럴 헤지모니는 뭐, 이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미국의 민주당 세력이나 좌파 세력 리버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오콘의 리버럴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오콘이 이야기하는 자유, 그 모티브 리버럴 헤게모니, 미국이 자유의 수호신이 되겠다. 미국의 네오콘이 이라크도 침공하고 뭐 시리아도 내전을 유발하고 리비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뭐 예멘, 소말리아, 최근에 있었던 심각한 전쟁에 배후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그 모든 전쟁을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와서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러시아는 침공으로 리스판드했습니다. 침공하는 걸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로 미국과 나토의 공격에 대응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총을 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냉정과 열정 모든 것이 다 존재를 합니다. 자, 칼을 들고 목을 조이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이 이제 뭐 폭격을 받고 이런 경우, 자, 이 러시아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난 한 20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국은 그 칼을 거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은 침공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떤 이제 이 Foreign Policy Strategy를 추구를 했습니다. Liberal Hegemony. 자, 이제 이 리버티, 자유를 전파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미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사실은 어떤 이제 뭐랄까 이 선전 도구입니다. 이 스티븐 월트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part of 그들입니다. 이 네오콘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의 이 엘리트 집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그들의 일종의 변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저지른 모든 일이 대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변명을 해줘야 된다. 미국은 good intention,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제 스티븐 월트 교수의 표현입니다. What is the liberal hegemony? 자, most state,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liberal political principle, 뭐 대부분 이제 자유로운 어떤 정치적인 원리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러시아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독재를 하고 있지만요. 자, 미국의 주도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의 역할은 이 liberal value, 여기서 리버럴은 이제 좌파 개념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할 때 그때 리버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다 강화하겠다. 사실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너희들 이 정도밖에 못해 좀 더 해야 되겠어라고 리버럴 헤지모니라는 몽둥이를 들고 이제 두들겨 패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버럴 헤지모니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리버럴 헤지모니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미국만이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의 이 관대한 리더십 하에서 세계 질서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 미국의 패권을 사실은 이제 좋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밑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미국이 생각하는 리버럴 헤지모니,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것은 어떤 국가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좀 개혁과 개선을 해나가면서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On the contrary, 그와 반대로 어떤 강력한 리버럴 아이디어로 강력하게 무장된 파워풀한 컨트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야 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 듭니다. 자, 세계 이제 150개 국가들이 있으면은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 150 국가들이 평등하게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150 국가들 중에서 어떤 국가는 아주 리버럴, 너무너무 슈퍼 리버럴, 슈퍼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 국가가 세계를 리드해야 된다. 아이러니하죠. 자, 이것은 사실은 전체주의적인 표현입니다. 자, 리버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전체주의적으로 세계를 이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리버럴 헤지모니란 단어가 이제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위선적인 표현입니다. 자, 미국은 이런 리버럴 헤지모니를 내세우면서 그동안 세계에 개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세계 미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America's 이미지. 그리고 미국의 benefit,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안 됩니다. 자, 미국이 리버럴 헤지모니를 가지고 이제 세계에 개입을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투사하는 것이자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즉,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어떤 다른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은 야, 너 그거 틀려서 그거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앨리스 코어, 이 핵심에는 리버럴 헤지모니는 이 미국의 이미지와 이제 미국의 이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미국의 밸류를 어떤 아이디어란 모델로 만들고 이 워싱턴의 어떤 primary responsibility, 핵심적인 책임은 이 평화를 위한 prosperity, 번영, 그리고 이제 진보,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한 미국의 책임, 이제 그게 미국의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워싱턴 DC, 이제 미국의 정치 지도부가 핵심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전략은 미국인들의 이제 sense of virtue, 어떤 이제 도덕적인 감각, 뭐 여기에도 이제 부합을 한다는 거죠. 어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이 리버럴 헤지모니, 세계를 이끌겠다. 그런데 이 리버럴 헤지모니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의 이미지를 투사해야 된다. 전 세계에. 바로 이것이 이제 미국의 리버럴 헤지모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네오콘의 정체입니다. 좋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결국 스티븐 월터 교수는 이제 여기서 미국의 네오콘의 변명을 하는 겁니다. 왜? 지난 30년 동안 끔찍스럽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992년에 이제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그때까지는 이제 중국이 아직 허약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슈퍼파워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리버럴 헤지모니가 이제 뭐 네오콘의 아이디어가 이제 미국의 중심적인 어떤 모티브가 된 거죠. 그런데 스트래티지한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이제 대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기 이전에 이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개입을 하면서 시도했던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조리 다 이제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등장해서 다시 이제 뭐 고립주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미국 중심주의가 아니죠. 미국의 개입을 자제하고 일단 미국부터 챙겨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어쨌든 미국 내부 사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개입을 했는데 특히 이 중동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끔찍스러운 어떤 이제 이 컨플릭트, 투쟁들이 이렇게 계속 빈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 간, 민족 간, 뭐 정치 시스템 간, 그리고 뭐 시아파 순위, 뭐 이 종교 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끔찍스러운 실패에 직면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다시 반성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 Great Power Relation. 자, 오늘날 이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1992년만 해도 중국은 약했고 러시아는 뭐 그냥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힘을 이제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형님, 이제 우리도 좀 세졌는데 대접 좀 해야죠. 지역구 나와바리 좀 떼줘야죠. 이렇게 이제 미국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황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외교 전략의 핵심은 동등한 국가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동등해지려는 국가조차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일본, 독일, 그리고 이제 프랑스, 이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탈락했고 일본하고 독일은 수시로 이제 미국에 가서 패서 요즘은 이제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너무 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좀 약해서 이렇게 패서 해체해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듣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미국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미국이 리버럴 헤지모니를 가지고 불장난을 저질렀는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그냥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미국의 끔찍스러운 실패. 그런데 이 스티븐 월트 교수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쪽의 일원이기 때문에 소위 기득권 엘리트 세력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변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리버럴 헤지모니는 어떤 이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원칙들을 무시했다.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를 이제 좀 어떤 협박을 하게 된다면 그 국가들은 이제 자기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임밸런스 오브 파워는 이제 힘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은 널버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나 중국은 어떤 이제 군사력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위협에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국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이제 디테일한 이해관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가서 미국의 이미지를 던졌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의 이미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들이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조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이 이 도미넌트한 포지션이 되었을 때 이 프랑스도 저항을 했고 한번 이제 독일도 슈레더도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들 두들겨 맞았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미 탈락했습니다만. 자, 이 같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 역시 미국이 너무 지나친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다른 살 길을 찾는다는 거죠. 새로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무엇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너무나 오만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스티븐 월트 교수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이 무력 사용, utility of force, 무력의 이제 어떤 효용성, 이것을 너무 과장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미국이 군사력에 의존하고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을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세계에 과장해서 선전했다는 겁니다. exaggerating, 이 힘의 이 utility, 이 군사력의 효용을 이건 역시 이제 미국의 전 세계가 등을 돌리게 된 어떤 주요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 겁니다. 리버럴 헤지모니가 실패를 했는데 미국의 지도자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 특히 이 밀리터리 파워 이것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과장해서 이제 그동안 선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하면은 항공모함 몰고 가서 이제 협박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오면 좋죠. 든든합니다만. 자, 그리고 결국 미국이 스스로 어떤 이제 함정을 판 겁니다. 이 쿼그마이어, 이것은 덕 같은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겁니다. 결국 미국의 어떤 이제 이런 태도들,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이 오히려 이제 이길 수 없는 어떤 함정에 빠진 거다. 이런 미국의 실패 사례, 코소보, 이라크,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프가니스탄 다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plomatic rigidity, 이제 외교적으로 미국이 대단히 뻣뻣하다는 겁니다. 즉 다른 국가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다른 국가의 어떤 안보의 이해에 대해서 미국이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푸틴이, 자, 여러분들 제가 누차 반복하지만 푸틴은 이 전쟁을 결코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푸틴은 서방이랑 교역을 하고 싶어 했고 서방과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끈을 맺고 이제 밀접하게 연대를 이루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안보적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미국 사람만 만나면은 계속 어떤 안보 틀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십 페이지 안보 이제 협약 같은 것을 만들어가서 미국 보고 협상하자 이런 푸틴의 노력은 2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자, 미국은 그리고 다른 나라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이 디플로마틱 리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이 이 뮤추얼 베네피트 상호 이해를 자, 우리도 좀 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미국과 만나면은 자, 형님 이게 떡이 10개인데 2개만 우리 주세요. 미국은 글쎄, 한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떡 한 2개 정도는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교적으로 만났을 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local source of identity 이것은 이제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거, 민족적인 거, 인종적인 거, 뭐 분파적인 것들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철저하게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글자 그대로 이제 대참사를 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아르노 이 친구도 이제 정치학자인데 이 친구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리버럴 헤지모니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를 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반작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저항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로컬의 아이덴티티를 무시했다. 무시하는 것. 첫 번째는 교만해서 두 번째는 무지했습니다. 무식합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정말로 무식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결과적으로 이 수십만 명의 이 민간인들을 그 과정에서 죽였다. 수십만이 뭡니까? 이라크에서만 100만이 죽었습니다. 시리아에서 38만 명, 리비아에서 25만 명.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결국 민간인들이 수십만 명이 죽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개풀 뜯는 소리 하지 마. 무조건 미국 싫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력 행사와 민간인 희생으로 아프간이 이제 결국은 미국에 적대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미국은 아프간에서 패배하고 작년에 도망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철수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이 서방의 개입, 특히 이제 무슬림 세계에서 서방의 개입에 대해서 무슬림들의 어떤 이제 이 회교도들의 반감, 과거에 십자군들이 이제 진격해서 회교도들을 그냥 글자 그대로 피해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아랍을요.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감들, 이런 것들을 미국은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아메리카는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everything이 touched. 그러니까 미국이 터치하는, 건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제 모래로 변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이런 끔찍스러운 리버럴 헤지모니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스티븐 월터 교수의 책에 대해서 The Head of a Good Intention, 미국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지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Good Intention이 있었냐? 정작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인텐션은 이 군산복합체, Military Industrial Complex,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한니발, 양들의 침묵에 닥터 한니발도 환자를 이제 한니발 박사가 잡아먹죠. 렉터 박사입니까? 자, 잡아먹으면서, 테라피가 going nowher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결국 이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평화협상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거의 다 이제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파토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과 미국이겠죠. 자, 이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시니어 오피셜들, 미국의 이제 고관입니다. 미국의 관리들 소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사실은 다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관리, 터키 관리, 이런 사람들이 다 증언한 겁니다. 미국의 관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에 사실상 이 평화협정 체결의 직전까지 갔다. 그 내용은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푸틴이 군대를
이제 전쟁 전으로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바스 미न्스크 협정 준수가 이제 1차 목표겠죠. 미न्스크 협정 때는 그 영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 그런데 이제는 자치권이 아니라 이제 독립을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크림반도 인정. 나머지는 이제 다 돌려주는 겁니다.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미제 첨단 무기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이제 모스크바를 찌르는 칼이 되는 것, 그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미 미사일 순양함이나 구축함이 흑해에 들어와서 오데사나 마리우폴에 이제 정박하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의 안보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불과 한 1분 몇십 초 만에 이제 러시아를 그냥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1차에도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왔다 갔다 했지만 2차에서 사실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재로 터키에서 만났나요? 거기서 이제 이 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스라엘과 터키는 지켜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합의를 했답니다. 푸틴은 전쟁 이전으로 군대를 빼고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쪽에 이제 크림반도 인정하고 나토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누가 나타나서 이제 갑자기 깨버렸습니다. 누가 깼을까? 영국입니다. 영국 수상 보리스 존슨이 바로 날라왔습니다. 자, 이 젤렌스키와 푸틴 미팅에서 이 안은 젤렌스키가 제안했던 거라고 합니다. 즉, 러시아가 군대를 물리면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자, 일단 이 큰 테두리는 젤렌스키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푸틴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나기로 이렇게 이제 거의 어느 정도 합의까지 봤답니다. 푸틴 역시 젤렌스키를 흔쾌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제 이 영국 수상 이 보리스 존슨이 이제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왔던 거죠. 보리스 존슨은 키예프에 와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다. 그는 이제 이 프레셔드 압박을 받고 그리고 절대로 이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푸틴과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이제 푸틴에게 어떠한 개런티도 해줘서는 안 되고, 뭐, 어그리먼트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 우크라이나가 비록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데이 아나, 여기서 데이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서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영국과 미국이겠죠. 독일과 프랑스는 이 민스크 협정에 이제 동의를 하고 거기에 같이 이제 가서 협정에 사인을 했던 자입니다. 자, 결국 영국과 미국의 의사가 전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리스 존슨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자, 자신은 이제 이것은 자기만의, 자기의 포지션이 아니다. 즉, 내 입장이 아니고 서방의 어떤 컬렉티브, 집합적인 서방 세계, 뭐, 나토나 서유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포함될 수 있겠죠. 이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젤렌스키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제 푸틴과 끝까지 싸우겠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 해주겠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만약에 푸틴과 손을 잡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너 젤렌스키 뭐 이래 되는 거죠. 뭐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데리고 러시아와 끝까지 싸우면은 너는 이제 뭐 이런 거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본질입니다. 이때 역시 이 바이든은 그때 폴란드로 왔습니다. 폴란드로 와서 미군 기지까지 와서 마치 이 미군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번복은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기 이제 우크라이나에 간다 뭐 이런 약간 좀 실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번복을 했습니다. 미군은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폴란드에 온 바이든은 푸틴을 그때 살인마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아주 원색적인 비외교적인 표현을 써냈죠. 이때 이제 보리스 존슨은 이 키예프에서 젤렌스키를 만나서 이제 이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겠죠. 너 임마 푸틴이랑 평화협정 체결하면 너 이 새끼 알지 너 이래 되는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데리고 끝까지 최후의 한 명까지 남을 때까지 러시아와 싸우면은 너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4월에 다 됐던 협정이 깨진 겁니다. 이때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외무장관 라브로프나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회담을 맡았던 사람도 거의 다 합의를 보았다. 이제 사실 내용은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푸틴과 젤렌스키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까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된, 저도 항상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으로 해야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고, 전쟁이 터졌을 때는 빨리 외교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데 절대로 외교 협상을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러시아군과 싸워서 러시아군을 한 명이라도 더 없애야 된다. 이것이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전쟁을 누가 진짜 원했습니까? 방송 밑에 댓글에 따라서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요. 전쟁을 누가 원했냐고, 전쟁을 누가 유도했냐고,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유도한 겁니다. 자,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선을 저들이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무력밖에 없는 거죠. 자, 무력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들어와서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이제 클라우제비치의 어떤 이제 전쟁 교리에 따라서 1차 협상, 2차 협상, 그리고 4월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미국과 영국은 전쟁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이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될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군이 희생되는데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희생되든 말든 러시아군 한두 명이 죽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자, 바로 이것이 이번 전쟁의 본질입니다. 자, 젤렌스키는 이탈리아의 투스카나 지방에 있는 이제 엄청나게 비싼 자기 소유 별장이죠. 이것을 러시아 사람으로 추행된 사람에게 5만 달러에 이제 여름에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이 플로리다에도 한 150억입니까? 200억 가량 되는 이제 저택이 있죠. 그리고 어제 카운터어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12,000명 정도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영국이 나옵니다. 보리스 존슨가 얼마 전에 이제 키예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이렇게 영국군의 도움으로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영국에 가서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잘 훈련될 리가 있겠습니까? 한 4주 정도인데 이들 군대 12,000명을 이제 잘 무장시켜서 소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누차 반복했지 않습니까? 이거 러시아군에 대드는 거지 죽으러 오는 거다. 아니나 다를까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줄리안 레프케라는 친구, 이 친구는 굉장히 인터넷에서 유명한 친우크라이나 이제 좀 이렇게 활동가입니다. 선전가라고도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 사람이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진심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줄리안 레프케 역시 헤르선에서 일어났던 이제 이 카운터어택은 대실패로 끝났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윌 슈라이버는 심지어 이 줄리안 레프케조차도 이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리얼리티다. 그것을 이제 이 줄리안 레프케 역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인데 제가 이 구체적으로 반격에서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좀 장면들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내일 럼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쑥 들어왔습니다.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이 포병이라는 것은 불에 커튼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적군이 저 멀리 있다고 해서 적이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러시아군은 막강한 포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거리에 접근을 하면은 불의 장벽이 쳐지는 거죠. 불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글자 그대로 러시아 포병에 의해서 초토화가 된 겁니다. 물론 이런 곳이 한 2군데 정도 있고 곳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완전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12,000명 정도가 공격을 했는데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좀 끔찍한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장비도 엄청나게 파괴됐죠. 결국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주력군의 전력이 이렇게 이제 소진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러시아군이 나중에 니콜라이프나 오데사를 칠 때 이제 쉽게 수월하게 함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빅서지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자, 포위망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포위망을 만들겠다고 붉은 화살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적군이 이것을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막아서서 야포로 때려버리고, 여기서 막아서서 야포로 때려버리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싹둑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포위망을 만들기 위해서 얇게
이제 이 병력을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싸는데 싹둑싹둑 잘려서 그냥 뭐 다 몰살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제 있었던 해르슨 반격의 실체입니다. 이거 뭐 지금 주류 언론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모아서 이제 전투 장면과 함께 모아서 이제 럼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